밝고 환한 빛을 뒤로하고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공간. 이곳엔 지구가 써내려간 오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 줌의 빛조차 닿지 않는 세계. 어둠을 다스리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숭고한 비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조금씩 쌓이며 만들어낸 신비의 공간. 우리는 지금 그 미지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방문자입니다. 더 비지터.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반도. 수천 년 전 이곳은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땅속을 흐르던 강이 석회암을 녹이며 길을 만들었고 그 후 바다가 차올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한 수중 동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So here we are. We are going to be diving in Cenote Chulo, which is south of Tulum in the area of Muyil. This is a highly decorated cave full of stalactites and stalagmites, and here we are. Let's go. 빛이 닿지 않는 세상에 길이 열립니다. 작은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마주한 물속 세상. 물과 시간이 함께 빚은 수십만 년의 흔적입니다. 물속인 듯 우주인 듯 낯선 행성 어딘가에 막 도착한 것만 같습니다. 잠시 인어가 된 것처럼 돌기둥 사이를 자유롭게 유영해 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미지의 통로. 어떻게 동굴이 존재하는 걸까요? 대기에 노출된 동굴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석순도 자라고 종유석도 자라고 이러다가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올라오면 그 동굴들이 모두 물속에 잠기게 되죠. 사실은 과거 빙하기 때 만들어졌던 어떤 기후변화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뀐 기후와 환경에 계속 적응해온 생명들. 햇볕이 내리는 곳에는 수생식물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동굴의 신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에 견줄 만큼 웅장한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종유석을 타고 내려와 석순이 되고 그 둘이 만나 하나의 돌기둥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비와 바람, 그리고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 비밀의 공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굴 생성물은 동굴 석화라는 동굴 생성물인데 뾰족뾰족한 침상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건조한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현생의 조개와 같은 그런 광물질하고 동일한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석회동굴들이 아주 월등하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단양에서부터 강원도 삼척까지 석회동굴에 많이 분포하는 벨트가 존재하는데 동굴 생성물들이 압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뱅크입니다. 지상에 흐르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며 석회암을 녹입니다. 균열이 점점 커지고 빈 공간이 연결되면서 동굴이 형성됩니다. 우물에 물이 있잖아요. 그 우물의 수면이 지하 수면이에요. 평소에 내리는 비가 지하로 내려가면 이 물과 옆에서 지하 수면이 천천히 흐르는 물과 만나는 그 지점, 지하 수면 근처에서 석회암이 녹아요. 중간에 있는 데는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종유석 석순이 자라가고 있고, 최하층에는 지금 막 지하 수면을 만나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입구! 물의 동굴이라 불리는 단양 온달동굴. 남한강변에 위치한 이곳은 단층으로 형성된 지형이 잘 드러나는 곳이자 물이 많은 대표적인 동굴입니다. 물이 빚은 길을 따라 탐험가들은 어둠 속에 몸을 던집니다. 시야는 좁고 공기는 무겁지만 손끝에 닿는 수억 년의 세월. 그 속에서 지구의 맥박을 느낍니다. 동굴은 보상이라도 하는 듯 숨겨둔 동굴 호수를 보여줍니다. 지하수 레벨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강우량이 많거나 남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연못의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탐사는 지금부터입니다. 동굴 방문자에게 이 정도 장애물은 식은 죽 먹기. 로프에 의지한 채 차가운 물에 온몸을 맡깁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물 웅덩이를 패기로 통과합니다. 숨을 참고 물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도 보입니다. 깊은 동굴 물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어둠과 추위를 이기고 만난 동굴의 속살. 멋있지? 네. 근데? 그러니까. 와, 이거. 이게 자연이야, 자연. 동굴은 결코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만의 시간이 흐르고 그 안에서 소중한 생명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동굴의 숨결을 기록하려는 기후 연구자들. 악셀 팀머만 교수의 연구팀은 1년에 2번 이곳을 찾아 물방울의 리듬과 석순의 성장을 관찰합니다. So we are here in Ondal Cave, and in this cave we have lots of soxhluns, so stalagmites as we call them, and they contain information about past climates. And we are working in this cave, we are studying the formation of these soxhluns in order to reconstruct changes in past temperature and rainfall over Korea. 물로 빚어진 동굴 생성물은 과거의 기후를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동굴 안에 스며든 빗물에는 온도와 비, 공기의 이야기가 새겨집니다. 과학자들은 동굴의 이런 장점을 기후 연구에 접목했습니다. I can't see anything anyways, but...
And this is a drip counter, so whenever there is a drop of water falling on the drip counter, so over time we can see how wet is the cave, how much drip water comes down into the cave, which is the key process, the initial process for forming calcium carbonate stalagmites. 동굴 깊숙한 곳에 우뚝 선 가장 중요한 생성물. 토양을 흐르던 빗물이 종유석을 타고 내려와 자란 석순입니다. 기후의 이야기를 머금은 시간 기록자입니다. Korea has warmed up significantly over the last 100 years, so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for that. So we extract data from ice cores, marine sediment cores, but also from these caves, the stalagmites inside the caves, in order to learn how did the climate change, for instance, on timescales of a few thousand or few 100,000 years. 수만 년 동안 단단하게 굳은 석회 성분. 단면을 잘라보면 나무의 나이테처럼 시간의 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그 속에 녹아있는 석회 성분. 물속의 이산화탄소가 분리되고 남은 성분이 굳어 석순으로 자랍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다른 산소 동위 원소. 그 차이가 층으로 새겨집니다. 우라늄이 토륨으로 변하는 시간으로 차이를 알 수 있죠. 석순은 이렇게 수천 년의 기후를 저장합니다. We're going to the entrance of Spring Valley Caverns, and we typically collect for analysis stalagmites. These are the ones that grow up from the ground. 기후 연구자들에게 동굴은 꺼내도 줄지 않는 보물 창고. 매번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레리 에드워드 교수 연구팀이 찾은 곳은 미네소타 남동부의 스프링밸리 동굴. 일반인에게는 닫혀 있지만 기후 연구자들에게만 허락된 공간입니다.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당한 석순을 발견했습니다. Okay, Josh, why don't I leverage this from the bottom? I'm going to try to leverage it with this crowbar, and why don't you try pulling it toward you? And yeah, that's pretty good. That came out easily. It's fairly long. There's probably thousands of years of growth here. We won't know until we've actually dated it, you know, what the time range is and what the length of time is, but it seems like a good prospect for collecting. 채취한 석순은 곧바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이 실험실은 석순의 성분을 분리해 정확히 연대를 측정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uranium and thorium separated out so that we can measure precise ratios for thorium isotopes and uranium isotopes. We can also determine the carbon isotopes from these samples, which will give an idea about the vegetation, what kind of water is dripping from the soil above the caves. So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we can measure. 석순 속 우라늄이 토륨으로 변할 때 생기는 미세한 동위원소 비율. 그것이 바로 시간을 재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동위원소를 분석해 당시 토양과 물의 순환, 식생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석순은 말 그대로 시간의 저장소입니다. A stalagmite is a time capsule. One of the incredible strengths of the cave records is that they can be dated very, very well with uranium-thorium dating. Once they form, if they're very dense, the water doesn't get down into them and then disturb the uranium and thorium. So
Cave deposits can have that advantage that they're less susceptible to this problem. And so if you can date it, you know the time it formed, and then you can get information about climate. 이 연대 측정법으로 세계 각지의 석순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기후 변화를 연결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가져온 커다란 석순. And this grew from 120,000 to 110,000. Much of this sequence here grew up this way. These are holes for dating, and this would have grown around 125,000 years ago. 석순의 단면에는 여러 성장축이 겹겹이 쌓여 시대별 기후를 알려줍니다. So back here are some samples from Korea, some special samples from Korea. They were sent here in 2007 in Korea. Quite a prominent, incredible piece of work, and that was tied into Kyungnam's vision of this, and then our ability to date these samples. Yeah. 2014년 네이처에 실린 한반도 고기후 논문.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후가 서로 맞물려 지구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짚어냈습니다. 2007년 단양과 영월에서 채취한 석순으로 얻은 쾌거입니다. 조경남 교수 연구팀은 전국의 동굴을 탐사하며 한반도의 기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동굴이 내쉬는 호흡을 통해 기후변화의 힌트를 얻는 연구자들. 동굴 석화가 발달한 옥계굴은 강수 변화 연구에 적합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찍힌 결과인데 그러면은 1년? 거의 만 1년 됐습니다. 그래도 또 중간에 올라가는 점이 하나는 있어. 지금 6월부터 해서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주네. 또 되게 희한한 일인데 10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 나중에 이제 기상 자료랑 확인은 돼야 되는데. 빗물과 이산화탄소를 분석해 읽어내는 기후 변화의 흐름. 이상기후가 빈번한 현대에 필요한 연구입니다. 결국에는 이 종유관이라는 것도 기후 변화를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수가 굉장히 느린데 이 뜻은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며칠간은 비가 안 와가지고 낙수가 굉장히 느려진 걸 알 수 있고 핵심은 강수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동굴이 간직한 고기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요? 자연계는 반복의 연속이고 우리도 그 반복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 기온 상승이 있을 때 생물은 어떤 분포를 보이고 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러 환경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 잊혀진 시간의 숨결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말을 겁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 시간의 층이 켜켜이 쌓이고 그 속에서 인간은 잠시 스쳐 지나간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방문으로 우리는 수많은 시간의 기록을 읽어냅니다. 기후 연구자들은 지금 과거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미래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만나는 섬 제주, 한반도 최남단.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의 온도와 바람의 방향, 비의 양이 어느 곳보다 먼저 바뀌는 곳. 변화의 징후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화산이 만들어낸 용암지대는 제주만의 독특한 동굴을 빚어냈습니다.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지표, 박쥐를 관찰합니다. 달라진 계절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는 동굴의 방문자입니다. 제주도에 동굴이 많기 때문에 동굴 안에 많은 박쥐들이 이렇게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 이거는 당연히 어떤 기후 변화에 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구나. 그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이 박쥐의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중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박쥐. 동굴 속에서 시력은 약해졌지만 미세한 신호를 듣고 초음파로 길을 잡습니다. 동굴과 박쥐 매우 밀접하죠. 용암동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토표층이 얇아요. 석회동굴에 비해서 외부 기온의 영향을 금방 받죠. 박쥐는 항온동물이고 온열동물이에요. 그래서 박쥐가 있으면 거기는 그 온도가 될 거예요. 기후변화가 더 가속화되었을 때 지금 제주도의 박쥐의 서식지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마다 선호하는 온도가 다른 박쥐는 변화를 가장 섬세하게 감지합니다. 연중 물이 흐르는 숲굴. 이곳에 박쥐가 있을까요? 숲굴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고위도에 위치한 삼척, 그다음에 저위도에 위치한 제주도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에 모든 종들을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각각 지역마다 온도 선호도도 다르고 에너지 전략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단박쥐다. 단박쥐가 있어요.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요, 동굴에 지금 서식하고 있는 박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인더에 잡힌 요 일자형들은 단박쥐 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아마 단박쥐가, 저기 있네요. 저기 2마리. 지금은 저희가 다른 콜이 잡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흰배 위스원 박쥐인데요. 여기 지금 출산 집단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박쥐. 6월 말에서 7월 초, 짧은 여름 동안 새끼를 낳습니다. 한 달 남짓 어미는 새끼를 품에 안고 무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석양이 지고 고요한 동강이 어둠에 잠깁니다. 인적이 끊긴 이 시간, 박쥐들이 날아오를 때입니다. 이 밤 우리는 박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산 인면부에 수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무리수염 박쥐하고 큰바리수염 박쥐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집 박쥐. 또 지금은 곤충 밀도도 가장 높은 시기고 박쥐의 그 취식 활동을 좀 관찰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죠. 밤이 깊고 수면 위로 곤충이 몰려듭니다. 그들은 정말 곤충의 수를 조절하는 걸까요? 아스라이 깔린 물안개 사이로 쉽지 않은 추적. 수서곤충과 박쥐의 치열한 눈치 작전이 이어집니다.
그때 물 위로 먹이가 튀어오르자 박쥐가 날카롭게 수면을 파고듭니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성공. 다시 한번 박쥐의 날개가 수면을 스치며 흔적을 남깁니다. 박쥐는 과일을 먹고 화분도 옮깁니다. 벌처럼 꽃가루를 옮기기도 하죠. 과일을 먹고 난 뒤 흩뿌린 씨앗은 다음 생명을 틔웁니다. 박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알려진 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곤충 개체군 조절이고, 두 번째는 화분 매개 기능, 수분 매개 기능이고, 세 번째는 그 열대우림의 확산이에요. 시드 디스퍼설로.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가 식충성 박쥐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엄청난 개체군이 뭐 그 일대의 살림에서 곤충을 먹으면서 그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마 동굴과 동굴 생물을 대표하는 박쥐와 외부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같이 보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이틀 무렵 소임을 마치고 동굴로 돌아오는 박쥐. 자연의 섭리에 따라 묵묵히 생명의 순환을 이어갑니다. 박쥐가 머무는 동안 동굴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들의 날갯짓 하나가 공기와 온기를 되살립니다. 그리고 까마득한 옛날 또 다른 방문자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뭐 매번 와봐도 참 이렇게 좋은 경관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입구가 남양바지예요. 그래서 햇볕에 잘 들고 구석기인들이 또는 신석기인들이 또는 청동기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그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볕이 잘 드는 남한강, 석회암 절벽에 자리한 금굴. 고대 인류가 삶의 터전을 꾸렸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으로 동물의 뼈와 석기 도구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동굴에는 그 토질이 그 알칼성이기 때문에 그 동식물 화석이 잘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 야외 유적은 안타깝게도 토질이 산성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뼈라든가 하는 그 유기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짐승 종류가 무엇이고 또 그때 그러한 짐승 종류를 사냥했던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굴 유적을 또 발굴해야 되고. 지금은 한반도에서 사라진 동물들. 전멸종이라고 되죠. 그 앞부분은 이제 깨져 나가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하이에나 머리뼈. 그리고 여기 식용유 사자의 송곳니, 염니, 여기 사자도 그렇고 오래된 지금 살지 않는 동물들이 많이 나와서 시기가 상당히 이른 시기 유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 두루봉 유적에서도 여러 동물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복원된 쌍코뿌리 화석. 더운 지방에 살던 이 동물의 자취는 구석기 시대 한반도의 기후를 짐작케 합니다. 지금 코뿔소의 조상인 쌍코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계체가 완벽하게 나왔고요. 척추뼈 같은데 보시면은 척추뼈 앞쪽이 굉장히 크게 자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뼈가 이렇게 자라난 거는 근육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육질의 큰 개체의 동물입니다. 코뿔소보다 훨씬 몸집이 컸던 쌍코뿌리. 기후의 변화 속에서 사라졌지만 한때 동굴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두루봉 동굴적 같은 경우에도 현존하지 않은 동물들의 뼈가 많이 나왔어요. 쌍꺼풀이 같은 경우, 또 동굴곰이나 또 화석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생활 조건, 서식 조건들이 굉장히 따뜻한 기후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험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피해서 동굴은 굉장히 안전함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숨결이 드나들던 동굴. 숱한 계절을 견디며 누군가에게는 안식처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동굴은 지구의 거대한 리듬을 오롯이 품어주었습니다. 극지와 적도 사이의 한반도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대기후에서 빙하기를 거치고 다시 더운 기후가 뒤따르는 격렬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연구진들은 동아시아의 반복적인 기후변화를 밝혀냈습니다. This graph right here is a representation of 600,000 years of speleothem age data. 이 그래프는 북대서양의 온도와 아시아의 강수량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이어지던 이 리듬은 최근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균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Paleoclimatology gives us natural patterns of climate change. So warm in the North Atlantic area, it's the monsoon rainfall is plentiful, right? And so when it's cold, monsoon rainfall is low. It falls apart in the late 20th century. A strong possibility is that's because humans have changed that pattern. 부산대 기후물리연구단은 석순에서 얻은 기록으로 과거의 기후를 복원하고 현재 기후 모델과 비교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So what you see here is a simulation conducted on our RLF supercomputer of the climate system. Atmosphere, ocean and land. And this is not reality in the sense that this happened. This is what the equations of the physical climate system can generate for present-day conditions. So that gives us a context, essentially, of the climatic conditions. 고기후 데이터는 온도와 바람, 강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Every stalagmite that tells a story is a recorder of past climate change. So we need to really see what is the most likely future that we will experience, what's the most probable climate sensitivity, and the way to do it is to go into the past and test these models in the past. 외부와 단절된 듯 고요한 동굴.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바람이 드나들고 물이 스며들며 지고지순한 호흡을 이어왔습니다. 모래 또한 바람을 타고 들어와 하나의 방문자가 되었습니다. 동굴은 그렇게 모든 것을 품습니다. 입구에서 직접 유입된 모래 같아. 지금 이 모래들이 굉장히 이제 두껍게 쌓여 있는데 꽤 내부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지. 약간 작은 사막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그러네. 이만큼 유입되려면은 과거에 바람이 지금보다는 훨씬 센 그런 상태에서나 바람에 의해서 이동될 수 있을 것 같아. (20만) 년의 시간이 만든 지하의 성전에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벽과 천장에는 바람에 실려 들어온 퇴적물이 가느다란 실처럼 내려와 있습니다.
용암이 빚은 동굴에 석회 생성물이 피어난 세계 자연유산이자 천연기념물. 연노랑 상아색의 결정이 고요히 빛납니다. 종유관이라는 동굴 생성물은 빨대 모양으로 이 상부부터 하부까지 일정한 두께로 성장하는 동굴 생성물이에요. 용암 동굴이지만 상부에 바다에서 불려내려온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많은 양의 탄산칼슘 성분을 동굴 내부로 운반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잘 발달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1년에 0.1mm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수천 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동굴 생성물입니다.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수십만 년의 아름다움. 오랜 세월이 쌓아 올린 석순. 물 한 방울과 미세한 공기 흐름에 조금씩 모습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비경은 그렇게 쌓인 세월의 결과입니다. 용천동굴의 동굴 생성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분은 점점 녹아서 사라지기도 하는데 동굴 벽면을 타고 흘러나가는 그러면서 탄산칼슘이 제거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이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 정교한 자연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천동굴이나 당첨골동굴에 있는 석순을 연구를 해보면 전 세계 동굴 중에서 가장 기후변화를 잘 대변하는 동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의 동굴들은 바로 동굴 속으로 빗방울이 떨어지죠. 그리고 바깥이 온도가 좀 변하면 또 영향을 받죠. 지난 한 2, 3천 년 정도의 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뛰어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후 기록뿐 아니라 인류의 삶을 함께 새긴 용천동굴. 석순 아래는 옛 사람들의 발자취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후변화는 수천 년의 기록마저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관광동굴. 사람들의 무분별한 방문은 동굴의 생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동굴. 그 속은 얼마나 변했을까. 거친 벽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석회암인데 근데 들어오기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요기에 따라서 다 말라서 더 쓸쓸해진 동굴. 그런데 뜻밖의 호흡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동굴이 숨쉬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그치? 모래 먼지 같은 게 떨어져서 쌓인 게 아니고 이 물이 점점 증발하면서 방해석 성분이 침전된, 그대로 침전된 부유방해석이라고 해요. 강한 기류가 동굴을 통과해서 외부랑 소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얇은 종이장 같은 부유방해석. 물이 증발하고 남은 탄산칼슘의 자취입니다. 동굴 속 달라진 공기 흐름과 온도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동굴. 사람이 떠난 자리, 자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멈춘 듯 보이지만 동굴은
여전히 생을 이어갑니다. 자연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스스로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강을 품은 절벽동굴 햄브리 케이브. 이곳은 물이 지어 사는 회색박쥐의 보금자리입니다. 해질녘 수면 위로 곤충이 모여들면 강 위로 날아올라 자연의 균형을 지켜온 작은 사냥꾼들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해 전 이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시에 야생동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 놀라웠죠. 박쥐가 사망된 그리고 개체군이 95% 급감된 그 일대에서 그 지역 북동부 일대에서 곤충 대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민원이 뭐 급증했겠죠. 그래서 그 주에서는 매일 밤 곤충의 살충제를 헬기를 동원해서 뿌렸답니다. 매일 밤. 그 생태계 내에서의 이 항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었어요. 회색박쥐는 시간당 곤충 1000마리 내외를 잡아먹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한순간에 끊어졌습니다. 무분별한 동굴 훼손으로 곰팡이균이 퍼졌고 박쥐의 90%가 사라졌습니다. 흰코 증후군이라 불린 그 사건은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회색 박쥐의 서식지 쿼리 케이브. 박쥐를 지키기 위한 손길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람의 발길을 막고 동굴의 숨결을 되살리기 위한 철제문 설치 작업. So we have a colony of bats in here that will come out every night to feed. So we have to make allowances for this mass exodus without creating a traffic jam where the bats will decline to go through the gate. So it's much more bat friend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it does not affect the microclimate in any way. 이 지역은 물과 숲이 어우러진 박쥐에게 이상적인 터전입니다. 동굴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복원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So there are several different caves that are on TVA properties. Some of them are heavily vandalized. It can disturb the bats, especially when they're roosting in there or having their young and stuff in there. So we try to gate as many caves as we can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for one thing, but then also protect the bats as well. 사람의 손이 닿은 동굴은 조용히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돌벽은 갈라지고 공기는 말랐습니다. 불청객 낙서와 조명으로 인해 동굴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이 깃든 자연의 형상은 오래전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곳, 그 안엔 어떤 생명이 깃들어 있을까요? And so this guy on the floor here is the top predator of the ecosystem. He's the apex predator. 동굴 안팎을 오가며 작은 곤충을 먹는 도롱뇽 한 마리. 그 느린 몸짓이 희망의 신호입니다.
Oops, there's a little critter. Let me see if I can get him out of here. Come on, where'd you go? Oh, I lost. There's a tiny, tiny little bug crawling on this pebble. Here's a little exoskeleton from they're very light. We have these discrete guano deposits, little springtails and other things in here feeding on the fungus that's growing on the guano and feeding on the guano itself. So this is a very rich ecosystem right here. So we don't want to lose the bats though. The bats are doing us a great service.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박쥐는 동굴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고 박쥐들이 다시 동굴로 돌아올 시간. 밤과 낮이 바뀌듯 생명은 순환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숨결이 다시 세상을 움직입니다. 박쥐의 귀환은 동굴이 다시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굴은 고요하지만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켜켜이 쌓으며 과거를 기록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따라 잠시 머무는 방문자일 뿐입니다. 물이 빚은 신비, 시간이 새긴 흔적을 지나며 다른 생명과 미래의 방문자를 위해 조용히 이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구의 숨결을 이어갈 동굴을 위해.